도전하라 창업하라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디서 팔 것인가 상권의 이와 입지 선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상권은 아이템에 따라 다르다. 좋은 상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아이템에 따라서 상권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템에 적합한 상권이 최고의 상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템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상권을 찾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상권의 유형을 알아보고 그 상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한 후에 내 아이템과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템이 힘이 강하면 유동인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자, 아이템이 힘이 강하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그냥 구매하는 어떤 패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자면 편의품이 있어요. 편의품. 그냥 일상생활로 편리하게 사용되는 편의품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업종이 그런 점포가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혼자 있는 게. 그런데 이제 선매품이라고 있어요. 선매품은 뭐냐면은 선택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이 비교 분석해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진 아이템들은 뭉쳐져 있는 게 좋아요. 뭉쳐져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아울렛 매장을 가면 옷가게가 그냥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 있어야 돼요. 거기는. 왜? 그래야 비교해서 내 것이 팔릴 수도 있는 거죠. 비교해서. 여러분들 저기 저 전자장품 있죠. 전자. 삼성, LG 뭐 이런 그런 전문 샵들이 보면 비슷한 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시너지가 나요. 그런 특징상 그래요. 여러분들 금은빵 파는데 골목 가보면 전부 금은빵이죠. 그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다양한 제품을 볼 수 있게 소비자는 글로 가는 거죠. 동네 금은빵은 잘 안 돼요. 그렇다 따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간혹 보면은 아파트 단지 상권에 한 2평, 3평짜리 작은 집에, 작은 가게에 보면은 옷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생존율이 6개월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옷은 거기서 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조금만 가면은 백화점에 가봐도 옷을 파는 층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스포츠 용품 따로 있고 여성 의류 따로 있고 남녀도 안 섞어놔요. 여성 의류만 딱 있죠. 그게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상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권도 아이템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는데 정말로 나는 음식에 자신이 있고 이 음식은 나름대로 기능도 있고 특별해. 그러면 도심에서 안 해도 돼요. 도심에서 안 해도 돼요. 저쪽에 그냥 뭐 한라산 이런 데 가도 돼요. 실제로 이승복 기념관 있는 쪽으로 쭉 올라가면 운두령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가면은 송어 횟집이 있어요. 그거 한 30년 됐어요. 돈을 진짜 엄청 벌었습니다. 근데 거기 누가 가냐? 일반인들은 안 가요. 그거 먹으려고 딱 한 사람만 가는 거야. 그거 먹으려고. 진짜예요. 맛있냐? 맛있죠. 왜 맛있는지 알죠? 그거 먹으러 가는데 몇 시간을 차 타고 가는데 배고프죠?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장사가 된다 소문나니까 그 주변에 여러 집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집은요, 절대로 단체 손님을 안 받아요. 단체 손님을 안 받아요. 왜? 진짜 자기 고객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상권 말고 여러분들 역세권 같은 데 있죠. 특히 뭐 터미널 주변에 있는 점포들에는 그거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예?
거기는 고객이 우리 집을 기억 안 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기에 단골이 있으면 그 집 망해요. 거기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너무 있어도 안 돼. 뭔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맛이 없으면은 오히려 맛이 너무 있는 거, 맛이 없으면 다음에 안 오는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은 또 오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소문이 나서 그렇지 하지만 너무 맛있고 막 단골 이런 식으로는 컨셉으로 가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이게 똑같은 상권인데도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아이템에 따라서. 아이템에 따라서도 또 달리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갈 건가에 따라서 상권 입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놔야 된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연관된 업종이 있어요. 고객층이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앗달 분식이라고 있어요. 앗달. 네. 이 앗달은요. 상권 분석 안 합니다. 그러면 뭘 보고 들어가느냐? 주변에 파리바게트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한번 봤더만 파리바게트 있는 상권 인접한 데는 반드시 그 브랜드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보니까 고객층이요. 자,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구매 고객층이 예를 들어 주로 이제 주부들이에요. 빵도 빵 사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먹으려고? 아이들. 그럼요. 그럼 본인이 먹을 빵은 어디서 사요? 거기서 안 사죠. 예? 베이커리, 카페 이런 데 가서 우아하게 마시지 먹고. 여기는 애들 주려고 사는 거예요. 간식용. 그러면 그 애들을 연상할 때 애들하고 이 간식 패턴이 같은 게 이제 분식점에서 파는 떡볶이하고 김밥 이런 거 쓰잖아요. 그게 이제 사면서 오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이게 그래서 업종의 연관성이라 그래요. 아이템의 연관성이라 그래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위에 학원이 쫙 있는데 밑에 저기 2층에다가 치킨 호프집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안 돼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안 되죠? 예, 안 돼요. 근데 그런 데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지금? 그렇다니까요. 전혀 상관.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그 선생님들 때문에 뭐. 요게 재밌는 게, 자, 이건 우리가 실패하는 데를 찾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잘 되는 데를 찾아보면 그런 업종 간에 묘한 연관선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선이.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알아두면 나쁘지 않아요. 이걸 보는 이거를 이렇게 찾는 재미로 보면 세상 상권을 보면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자, 아파트 상권의 특징은 뭐예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 고객인 거예요. 근데 이 고객은 편차가 많죠. 다양하죠. 연령대, 남녀, 그다음에 뭐 직업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상권에는 보면 다양한 아이템들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슈퍼라든가 편의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먹는 아이템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활 서비스 업종 들어가요. 예를 들자면은 세탁 편의점, 그다음에 이런 빨래방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 많은 아이템이다 이러면은 학원이나 독서실 관련 이런 게 쭉쭉쭉쭉 들어가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괜찮은 아이템이, 괜찮은 상권에 들어가요. 아파트 상권이 비교적 안정적이죠.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있고, 주택가 상권은 아파트 상권보다는 이게 소비층이 넓고 얕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 2동만 있으면 주택가 한 몇 개 동을 다 쓸어도 안 될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만큼 여기는 집중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비용이 적게 들죠. 그런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학가 상권은
주 고객이 누구예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은요, 굉장히 민감하고 트렌드에 굉장히 빨라요. 이제 빨라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집에 고정적으로 뭐 이렇게 단골 개념이 없어요. 새로운 게 생기죠? 바로 가요. 바로. 그게 그 세대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시니어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대학가 상권에서 할 게 있어 없어요? 그 예의상 안 간 게 좋죠. 왜냐하면 근데 만약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시니어인데 대학생들의 그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분들이 가는 게 좋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 가면 안 맞다는 이야기죠. 안 맞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비싸다. 월세도 비싸고 그다음에 보증금, 권리금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오피스 상권은 주 고객층이 오피스니까 오피스맨들이기 때문에 점심이 중요하고 주말은 거의 포기해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을 고를 때도 먹는 장사 중에 점심이 핵심인 거. 술이 들어가는 저녁 같으면은 오피스에서 한계가 있어요. 오피스는 저녁이 메인인 것 같으면은. 그럼 여기는 딱 점심 저녁하고 일찍 끝나죠. 9시에 다 끝나는 형태는 오피스 상권이 나름대로 괜찮고 주말에는 쉴 수도 있고 근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좀 부릴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오피스 상권이다 보시면 되고 초보 창업자는 오피스 상권은 제가 볼 때는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왜? 직장인들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 한정된 시간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시간도 중요하고요. 굉장히 복잡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면 안 돼. 심플하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처음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렇게 노련미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실 필요가. 역세권은 유동인구 중심의 상권이에요. 손님들이 주인이 누군지 관심이 없는 상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시니어 계층 중에서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역세권은 나쁘지 않아요. 왜? 주인이 뭐 나이가 많은지 뭐 관심도 없는 상권이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유지비용도 많이 들고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 단점이 있다 보시면 되고. 그다음 로데오 상권 같은 중심간 상권은 그 상권의 특징들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로수길, 뭐 압구정, 로데오 이런 데 가면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는요 초보자가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나름대로 그 특성에 맞는 아이템이 아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거기 오는 고객들을 하는 걸 하려면은 내가 파는 쉽게 말하면 음식점을 하더라도 특색 있는 음식점으로 가져야 돼요. 일반 아무런 저거 해서 싸게 맛있게 안 돼요. 맛없어도 특색이 있어야 돼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좋은 상권하고 좋은 입지는 상점수가 많은 상권인 좋은 상권이에요, 나쁜 상권이에요? 좋은 상권이죠. 상점수가 많으면 좋은 상권이에요. 자, 상점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힘이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권은 좋은 상권이고 권리금이 형성된 상권이 좋은 상권이고 임대료가 높은 상권도 사실은 좋은 상권이에요. 임대료가 높은 상권은. 아니 연예인들 저는 예를 들어 출연료가 어디 연기한다 이러면 저는 그냥 안 줘도 나가요. 근데 유명 연예인들은 출연료가 높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객력이 좋은 상권이 좋은 상권이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오면은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다 모였다가 저쪽으로 나간다.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거리가 형성된 상권 같으면 이 상권은 정말 좋은 상권이죠. 여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쪽으로 못 가는 거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건 좋은 상권이죠. 유동인구가 많은 게 반드시 좋은 상권이고 좋은 상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 반대되는 것보다는 여기가 낫다는 이야기예요. 유동인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상권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 상권이 어떤 상권인가를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무엇을 팔 것인가를 정하고 누구한테 팔 것인가를 정하면 상권 분석을 통해서 어디서 팔 것인가가 자동적으로 정해지죠.
그 어디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 내가 정한 누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누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는 거잖아요, 이거요, 분석해서. 반대로 그 누구를 오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오게 하는 방법. 이거 이러면 너무 좋죠. 이런 예를 들어 상품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거 파는 데는 나밖에 없어. 그러면요, 저쪽 지하 200m 있어도 와. 근데 그런 상품 있어 없어요? 없죠. 없어요. 왜?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죠. 그나마 이제 우리가 보면 기술 서비스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인데요. 한 뭐 신이 내린 신이야, 신이. 어? 아픈 사람 막 이렇게 만지면 다 나. 그러면 서울에 내가 왜 있습니까? 그죠? 저쪽 제 고향 아니면 속리산 중턱에다가 천막 하나 떡 쳐놓고 있어도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럼 앞에다가 카드는 안 됩니다. 이러면 다 현금 갖고 와요. 제 이야기는 뭐냐? 그런 정도의 확실한 차별화된 어떤 요소가 있지 않은 이상은 어렵죠. 그렇지만 그런 업종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상권 무시하고 가는 게 좋아요. 오히려. 어차피 길게 해야 된다고 보면 거기는 좋은 게 뭐냐 하면은 비용이 싸요. 비용이 싸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요, 오래요. 버팀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아이템 같으면 저는 여기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메인 상권보다는 오히려 그런 외곽 상권을 저는 추천해요. 그런 아이템 같으면.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가면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죠. 그죠? 상권 분석의 핵심은 좋은 점포를 찾는 게 아니고요. 어떤 점포가 어떤 상권에 적합한지를 찾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한테 맞는 것을 찾는 게 상권 분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는 뭐 야 이런 상권도 있네. 여긴 정말 좋아. 그거는 일반적으로 상권 분석 전문가가 하는 분석은 그렇게 하지만 나한테 필요한 상권은 뭐냐. 늘 제가 계속 재차 강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걸 알려면 내가 뭘 앞으로 할 건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정해놔야 된다 보시면 되고,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 중에 일반 외식업에서 대중음식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이 약하죠. 목적성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꼭 거길 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저거 보고 좀 먹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꼭 그걸 먹어야 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오리 전문점 같은 경우는 도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오리 전문점은 항상 오리 밖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오리 먹고 싶다고 그냥 오리는 먹으러 가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작정하고 가죠. 그래서 멀리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싸게 받아도 돼요. 그게요. 이 많은 외식업 하는 사람들이요, 이 오리를 아이템으로 가지고 도심에서 치킨 같은 컨셉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많이 망했습니다. 많이 망했습니다. 절대로 그걸 못 깹니다. 여러분들 치킨 아이템을 가지고 닭을 저렇게 튀기는데 우린 닭 말고 기러기 튀기자 해서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다만 튀기는 방식을 약간만 하면 그거는 확 오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 수준도 높고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외곽에 있어도 돼요. 이런 걸 가지고 도심에 있으면 제가 볼 땐 바보죠.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판매업종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은 목적성이 약하죠. 그냥 아무 데나 갈 수 있죠. 아무 데나. 아니 물 사는데 꼭 그 물 먹어야 되지 않죠. 그죠? 가까운 데 가서 사는 거죠. 그래서 편의점이 보면 아파트 입구 바로 앞에 있는 게 잘 돼요. 가격이 비싸도. 저기 한 20m 가면 또 있는데 저기 한 30원 싸. 그러면 한 두세 명은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고 여기서 사요. 그 차이예요.
선매품은 아까도 말씀드린 상품의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목적성이 강해요. 옷도 아무 옷도 안 입죠. 그죠? 딱 자기한테 맞는 걸로 입잖아요. 그걸 찾아다니는 거죠. 그걸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여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효과가 있고 서비스업 중에 생활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요. 이게 가격 수준도 낮고 목적성이 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서비스 가능한 것들은 그냥 가까이 있고 이런 게 똑같고 기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에 따라가죠. 그 사람의 기술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 헤어도 있잖아요. 헤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한번 머리 딱 했죠. 거기에 가죠. 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젊은 친구들은 바꾸죠. 가격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기술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기술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네일 아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가서 만족하면 거기 가요, 안 가요? 거기 가죠. 남자들은 안 그래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게 강해요. 여성분들은 강해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하고 연관되는 게 뭐냐면 상권하고 입지예요. 상권하고 입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상권의 크기는 이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500m 정도로 이렇게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보십시오. 선매품 같은 경우에는 상권의 의미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쪽에 뭐 파주, 여주, 아울렛 쫙 있잖아요. 전국에서 몰려들어요. 몰려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편의점을 100개 갖다 놔봐요. 그럼 몰려들어요? 안 몰려들죠. 그런데 마트 같은 거, 대형 마트 이런 데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하나로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거는 곳곳에 대형으로 돼 있죠. 거기는 가요. 그 왜 가냐면 그거는 주변에서 팔지 않은 것까지 거기서 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주변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더 필요한 것까지 거기도 있고 거기다가 가격 경쟁력까지 있으니까 가는 거죠. 거기 가는 거죠. 그래서 대형마트를 하려면 무조건 외곽이 어디든지 좋아요. 커야 돼요. 크고 주차 시설, 편의 시설이 또 완벽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가요. 가격은 그다음 문제예요. 그다음 문제예요. 거기서 사람 심리가 갔는데 막 분석하다가 좀 비싸네 이런데도 왔다가 다시 가서 이거 계산해보고 그냥 이게 낫다 싶으면 사는 거죠. 대부분 다 그런 구매가 일어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매출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매출 분석하는데 동종업체 매출 분석해서 들어가고 말고 판단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내 아이템하고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템하고 똑같은 걸 파는 사람을 분석해야죠. 최소한 몇 개가 있고 매출 상태가 어떤지를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보니까 너무 많아. 그러면 좀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을 다 내보내든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자기가 다른 데로 가는 게 낫죠. 다른 데로 가는 게 낫죠. 여기서 고집을 부리면 절대 안 돼요. 안 되고 그다음에 경쟁업종하고 경쟁 상태도 나쁘지 않으면은 이제 분석해야 돼요. 경쟁업종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내 상품에서 약점을 보완해 가지고 거기서 경쟁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죠. 이거는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직접 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판매업종 같으면 자 보세요. 판매업종 같은 경우는 동일한 예를 들어 상권이 형성돼 있는 데 같으면은요. 옷가게 한 7, 80개 있는데 추가로 누가 옷가게 들어와도요. 옆에 사람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써요. 근데 작은 동네 상권에서 저기 슈퍼마켓 하고 있는데 건너에 편의점 들어오죠. 잠 못 잡니다. 예민하죠. 동종 또 있다가 나중에 그 맞은편에 또 편의점이 들어와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 들어갈 때는 일반인들 같으면 그걸 막 그냥 에이씨 열받아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대부분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루어지는 브랜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주변 상황을 분석합니다. 분석해서 들어가도 된다고 싶으면 들어가고 들어가면 같이 망한다 싶으면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예전에 뚜레쥬르라는 빵집이 있어요. 뚜레쥬르가 파리바게트하고 붙었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내가 봤을 때 붙을 게 아니에요. 그 예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1등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무슨 대기업이고 뭐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고객의 힘이라는 거는 소비자 힘.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살 때 많이 봤어요. 뭐냐면은 뚜레쥬르 점주가 그 모퉁이에서 이렇게 가게를 오픈했어요. 빵집을요. 제가 보니까 퇴직하신 부부가 했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좀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장사가 좀 됐어요. 왜냐하면 뚜레쥬르 빵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고정 고객이 일부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바로 20m 옆에 파리바게트가 쫙 들어왔어요. 저는요, 그래서 내가 파리바게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상도 이상 좀 어긋나잖아. 그런데 거기를 본점이 들어온 것도, 직영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가맹점 이렇게 들어왔어요. 결국은 한 일주일 뒤에 이 뚜레쥬르 점주가 싹 가게를 그냥 통째로 비워갖고 이제 나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디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나보다가 브랜드 파워가 있는 데가 있다. 피해야 됩니다. 그건 자존심 갖고 뭐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그래서 철저하게 1등을 잡으려면 1등보다 그 나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등을 잡으려면 장기적으로 2등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2등 전략으로. 그럼 뭐냐면은 1등 브랜드가 오지 않을 곳으로 가야죠. 거기서도 되거든요. 거기서도 생존이 가능하다니까요.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뭐 말 듣나 어때? 뭐 자기들 자존심이 있고 하니까 안 듣죠.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분들 크라운 베이커리가 우리나라에 넘버원이었습니다. 빵 쪽의 브랜드에서. 파리바게트가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뚜레쥬르 나오면서 여기가 3등으로 갔어요. 3등으로 갔는데 3등이 생존할 수 있는 상권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의 힘에 따라서 내 아이템이 맞는 상권이 있어요. 그게 저는 그 전략도 나쁘지 않아요. 명동에 없어도 돼요. 서울에. 종로에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은 요소에 다 박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지역에는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가 안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3등 브랜드가 예를 들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지역 주민들도 좋은 거 아니에요? 좋잖아요. 그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최고다는 거예요. 무조건 막 이렇게 번들이하고 폼나고 멋있고 이렇게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판매업종은 반드시 그런 거는 피해야 돼요.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특성이 없잖아요. 확실하게. 뭐 고객 소비자들이 나는 저거 아니면 안 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판매하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기기 되게 어려워요. 살살 좀 피해가는 것도 전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관여도가 높은 아이템은 상권과 사실은 크게 상권과 입지를 크게 고려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음식점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업시장에서 보면 음식점도 상권 입지 굉장히 신경 쓰죠. 그 왜 그러냐. 그 파는 음식에 예를 들어서 특별히 차별화된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보편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눈에 잘 보이고 고객이 오기 쉬운 곳에 위치하는 게 그나마 유리하니까 그런 걸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고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전국에 시간 날 때 전국의 맛집을 한번 찾아보세요. 맛집. 30년 이상 된 맛집을 한번 찾아가 보면 도로변이 없습니다. 그 간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고 뭐 찾기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가보면 뭔가가 이렇게 생상하지 못했던 기운이 와요.
이거 오는 거예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아이템이. 근데 거기 가보면은 나름대로 특화된 그런 맛과 요리가 있는 거죠. 거기에 분식점 하면 되냐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런 거죠. 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대중 아이템은 거기서 성공하기 어려워요. 특정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한 맛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은 폭이 좁지만 오래 갈 수 있는 영역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판매업종은 상권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매업종은. 그래서 강남 대로변 좌우를 한번 보세요. 전부 판매업종입니다. 판매업종입니다. 그거를 왜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래. 아니 뭐 가보니까 그래도 그 음식점도 있던데요. 이래. 있죠. 지하에 있습니다. 간판만 요 위에 있지 지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뒷골목을 한번 가보세요. 농담 말고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판매업종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음식점하고 주점이에요. 주점이에요. 이것을요. 이렇게 지금 형성돼 가는 건데 이게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고 형성된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간 형태예요. 왜? 해보니까 굳이 앞에 있을 이유가 없다. 비싸고. 그래서 뒤에 가도 되더라 하니까 뒤에 가는 거죠. 이게 상권과 아이템과의 그 묘한 관계들이 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 뒷골목, 여기 골목 가보니까 먹고 마시는 게 쫙 있는데 다 잘 돼. 그럼 여기 아이템이 어떤 게 들어와야 돼요? 먹고 마시는 아이템이 들어와야 돼요. 거기 와가지고 뭐 다른 걸 해보겠다고 물론 먹고 마시는 거하고 연관되는 업종은 들어올 수 있죠. 뭐가 있어요? 그럼요. 많이 가보셨나요? 그런 게 거기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숙박업 같은 거.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원래 보면은. 시설장치 사업은 상권 입지가 동시에 보아야 돼. 시설장치 사업. 시설장치 사업은 뭐냐면은 PC방, 노래방, 당구장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독서실 이런 것도. 거기는 상권도 거기도 보면은 주로 이제 입지가 상권도 좋은데도 입지는 보면은 지하를 가거나 아니면은 제일 가격이 싼 층으로 가죠. 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상권보다 약간 좀 외곽으로 빠져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왜냐하면 공간이 경쟁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이템에 따라서 1, 2층을 선택해야 될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원칙적으로 1층이 다시는 좋아요. 무조건. 그런데 너무 비싸요. 그런데 나는 규모가 작더라도 1층이 좋아. 그래서 할 수 있으면 1층 하는 게 좋은데 이 규모 가지고는 도대체 이거는 매출을 끌어오기 어렵다 싶으면은 2층으로 올라가야죠. 올라갈 때도 고객을 잘 봐야 됩니다. 시니어 계층들은요, 2층 안 올라갑니다. 힘듭니다. 올라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고. 근데 젊은 층들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올라가는데 올라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보다가는 양이 많던가 가격이 저렴하다든가 이런 요소가 있어야 젊은 친구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아이템에 따라서 같은 상권에서도 입지 전략은 달리 갈 필요가 있죠. 달리 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조건 1층이 낫죠. 1층이 나왔어요. 빠져나올 때도 1층은 잘 빠져나올 수 있어요. 2층은 좀 힘들고.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점포를 정할 때 동일한 업종에서 영업하던 곳이 유리하고 그래야 전기, 가스 같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스가 없는데 가스를 넣으면 비용 들죠. 전기가 보통 판매업종인 5kW면 되는데 외식업종 같으면 최소 15에서 25kW까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자기 비용으로 그걸 전기 승합 공사를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외식업 하던 데 같으면 그 비용이 다 세이브가 되죠. 그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고 수도 부분도 봐야 돼요. 수도가 있는 판매업종은 수도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외식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필요하죠.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봐야 됩니다. 안 보면 굉장히 나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엄청나게 들어요. 좋은 상권은 매출 대비 점포 비용이 10% 이하인 상권이 저는 좋은 상권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상권에서 이 점포가 좋은 점포인지 나쁜 점포인지를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했을 때 월 매출 3천만 원에 점포 비용 300까지로 이제 뭐 상상을 계획을 짜놨는데 이 점포 비용이 200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3천만 원 매출을 올 수 있다는 근거만 자기가 잡으면 여기는 굉장히 좋은 업지죠. 굉장히 좋은 업지죠. 그런 걸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장사는 잘 될 것 같아. 오히려 막 3천 이상 될 것 같아. 근데 비용이 800이야. 그러면은 안 가야 됩니다. 안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갑니다. 이 재밌는 거는요. 참 이 창업이 재밌는 거는 갑니다. 진짜 결론은 가요. 뭐 잘 되면 되지 뭐 그거 뭔 상 월세 좀 더 주. 그런데 문제는 그 잘 된다는 게 계속 잘 되는 게 약간만 톡 하면은요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견디기가 어려워져. 저는 그래서 항상 창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버티는 힘이에요. 내 가게에서 예를 들자면 종업원 없이 내 혼자 하죠. 1년째 매출이 제로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면요 그런 데는요 2년, 3년째부터 고객이 슬슬 와서 모이면 나중에 되면 언젠가는 이깁니다. 언젠가는 이겨요. 물론 이것을 제가 이런 계획이 좋은 사업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비유를 하면 그런 걸 볼 필요가 있고 잘 보여야 되고 가기 좋은 건 당연히 좋죠. 전면이 넓은 가게가 있고 전면이 좁은 가게가 있어요. 판매 업종은 전면이 넓은 게 좋아요. 왜?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보여. 그래서 동네 옷가게 가면 문 열면 옆에 요만한 거 하나 외에는 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파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런 가게는 좋은 가게가 아니에요. 외식업은 전면이 좁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방 부분하고 홀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정사각형 같은 형태의 점포를 얻어서 음식점 같은 걸 하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주방을 주면은 손 안 대야 될 부분까지 손을 대야 돼. 왜냐하면 유리로 나온 부분 아니면 이쪽은 또 숨어지는 부분 이렇게 죽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런 거는 비용 낭비죠.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보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고. 현장에서 보면은 답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잘 되는 가게 나름대로 어느 업종이든지 간에 잘 되는 가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창업하기 전에 특히 시니어 계층에 있는 분들을 보면 특히 예를 들어 직장생활 오래 하다 나오신 분들을 보면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창업 바로 하지 마시고 시장 투어를 한 1년 하시면 돼요. 재밌잖아요. 이 시장도 가보고 저 시장도 가보고 이 골목도 가보고 저 골목도 가보고 아니 서울에도 무슨 재밌다고 소문난 골목들이 많잖아요. 경리단길 지금은 상태가 안 좋은데 연리단길 이런 것도 있고 경주 가면 경주도 거기 가면 또 경주 시내도 그런 조성해놔주고 경주 무슨 그것도 무슨 경리 있어요. 망리단길인가 하여튼 무슨 길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데 가서 보고 잘 되는지 가보면 왜 잘 되는지 나름대로 한번 쓱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뭘 찾냐 하면 내가 갈 곳 방향이 안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 돌아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네. 어렵네. 그걸 알면은 그다음부터는 조용히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죠. 안 그렇습니까? 조용히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죠. 저는 이걸 자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즐기면서 그런 것을 하면 요즘 해외도 못 나가는데 국내는 갈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도요 정말로 좋은 볼것이 되게 많아요. 저는 전국에 있는 시장만 한 바퀴 도는 시장 투어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시장에 가보면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의 표정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본인이 해야지, 그죠?
본인이 해야지. 한번 그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이템의 특성과 창업계획 그리고 창업가 정신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상권의 입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자, 좋은 상권, 좋은 자리 잡았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효과가 바로 옵니다. 그 타격이. 예를 들어서 뭐 갔는데 자리 좋고 손님이 갔는데 사장님 인상 쓰고 있으면서 이래갖고 뭐 이렇게 봐. 그러면요, 그런 상권일수록 확산 효과가 금방 퍼집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찍 망하죠. 일찍 망하죠. 그런 것도 봐야 돼. 자, 주택가 상권이나 아파트 상권은요, 초보 창업자가 유리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그 고객이 그 고객이에요. 그러면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을 인지하는데도 쉬워요. 그리고 그 고객들이 원하는 것만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약간 좀 이렇게 서툴고 나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요소만 갖추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초보 창업자는 그런 상권은 괜찮아요. 대신에 고객이 이 사장을,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을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진짜 합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다 보고 거기서 자기가 했던 기준 이하로 내려가죠. 그러면 타격이 크죠. 그래서 이런 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진심이 중요하죠. 인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인사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워요. 인사하는 게. 손님 오면은 올 때마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1년 365일 매일같이. 그렇지 않으면 그게 놓치기 쉬워요. 잘 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끝이에요. 진짜입니다. 끝이에요. 창업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특히 소자본 소상공인 창업은 하나의 상품 가지고 아니면 1, 2년 장사해서 모든 걸 이룰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거는 오래 버티는 게 중요하죠. 오래 버티는 게. 특히 시니어 창업자들은 막 단기간에 막 돈 많이 벌어.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그죠? 저는요, 자기 하고 싶은 일 꾸준히 오래 하면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버티는. 오래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아이템에 따라 다 상권과 입지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템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보고 거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크기로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좋아요. 네?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절대로 남한테 맡기면 안 돼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보고 결정하시길 바란 말씀을 드리면서 상권은 아이템에 따라 다르다. 좋은 상권이라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창업의 1, 2, 3, 4, 5법칙, 일에 대한 인식과 변화. 지금까지는 창업의 시작부터 예를 들어 상권까지 이제 알아봤으면 앞으로는 일종의 이제 경영 마인드 쪽이에요. 창업가가 가져야 될 이 창업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일에 대한 어떤 자세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앞으로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그 상권은 아이템에 따라 다르다. 좋은 상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 꼭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